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중국어 언어통 1강 인사편의 네 번째 시간으로요. 하시는 일은 잘 되세요? 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우선 주요 표현을 볼까요? 工作顺利吗? 하시는 일은 잘 되세요? 工作顺利吗? 还可以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还可以 이어서 표현 늘리기 11문장을 읽고 해석해보고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 문장씩 분석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工作忙不忙? 업무가 바쁘신가요? 工作忙不忙?挺忙的 정말 바쁩니다. 挺忙的最近过得怎么样? 요즘 최근 어떻게 지내세요? 最近过得怎么样?工作还可以吧? 사업은 잘 되시죠? 工作还可以吧? 近来怎么样?生意做得好吗? 요즘 어때요? 사업은 잘 되시나요? 近来怎么样?生意做得好吗?托你的福很不错. 덕분에 아주 좋습니다. 托你的福很不错. 有没有转业的计划? 업종을 변경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有没有转业的计划?没有这种工作对我很合适. 없어요. 이 일이, 이 업종이 제게 잘 맞습니다. 没有这种工作对我很合适. 买卖如何? 장사, 사업은 어떤가요? 买卖如何?近来是亏损但是很快就会好的. 요즘 적자지만 조만간 좋아질 겁니다. 近来是亏损但是很快就会好的. 祝你买卖成功. 장사, 사업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祝你买卖成功. 자, 이제 한 문장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工作顺利吗? 하신 일은 잘 되세요? 여기서 工作는 업무, 일이라는 뜻입니다. 顺利는 한글로 하면은 한자로 하면 순리죠, 순리. 순조롭다는 뜻이죠. 마, 뭐뭐입니까에 해당하는 의문조사예요. 그러니까 工作顺利吗? 하면은 하시는 일은 잘 되세요?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工作는 우리 한자음으로는 공작이라는 뜻인데 그런 의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공작 정치를 편다는 좀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보통 업무라는 명사나 일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대다수의 중국어 단어가 한국과 중국에서 같은 의미로 쓰는 한중 동의어에 해당되죠. 가령 생일이라는 단어는 발음만 다를 뿐 의미는 한국과 중국에서 같습니다. 중국어에서 생일을 중국어로는 生日라고 발음하죠. 그런데 이런 한중 동의어는 달리 두 나라에서 다른 의미로 쓰이는 단어를 한중 이의어라고 합니다. 이의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뜻이죠. 가령 방금 공부한 단어 工作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몇 개를 더 보겠습니다. 가령 점심이라는 단어는 중국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점심밥 할 때 점심이 아니라 간식이라는 의미예요. 간체자는 点心 이렇게 표기하죠. 중국어에서는 점심 식사라는 의미의 단어를 우리가 오인사, 영어의 good afternoon에 해당하는
우완 할 때 그 우자하고 밥 반자를 써가지고 오반, 우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침밥을 조반이라고 하기도 하죠. 젊은 분들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하는데 점심밥을 오반, 저녁밥을 석반, 만반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반찬 할 때 찬을 써가지고 아침을 조찬, 점심을 오찬, 저녁을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예. 각각 早餐 아침 식사, 우찬 점심 식사, 완찬 저녁 식사라고 합니다. 어쨌든 点心은 점심이 아니라 간식이라는 의미의 한중 이의어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죠. 신문이라는 한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신문이라는 의미지만 중국에서는 뉴스라는 뜻입니다. 간체자는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신원. 한자로는 새롭다라는 의미의 신자하고 듣는다라는 의미의 문자를 써가지고 합쳐가지고 새로운 소식을 듣는다라는 의미니까 뉴스라는 의미가 더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문은 뭐라고 할까요? 빠오라고 합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할 때 그 보자죠. 알린다는 뜻이 알릴 보자니까. 어쨌든 대다수의 중국어가 우리말과 그 의미가 같은 한중 동의어에 해당하지만 우리말과는 다른 의미로 쓰는 이런 한중 이의어는 조심해야 됩니다. 방금 했던 뭐예요? 点心이나 신원 이런 것들이요. 한자를 좀 안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쓰면은 틀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늘 확인하고 사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처럼 한자 문화권이 아닌 로마자 문화권의 사람들이 실수할 염려가 없겠죠. 아는 게 병, 뭐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는데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서론이 길었는데 공주어 업무가 순리마 순리대로 되고 있느냐 라는 의미예요. 다음 문장 하이可以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이는 그럭저럭 여전히 뭐 그런 의미고요. 앞에 그 세 번째 강의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거의는 괜찮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이 거의를 한 단어처럼 기억해도 나쁠 게 없겠죠. 하이 거의, 하이 하오, 하이 부초, 하이 싱 모두 비슷한 의미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앞에 3단원을 참조하세요. 의미는 영어에 뭐 the same as ever, 응? 나 nothing in particular 뭐 이런 것, 뭐 특별한 거 없어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표현 늘리기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문장, 工作忙不忙 업무가 바쁘신가요? 는 긍정과 부정을 병렬한 의문문인데 결국 업무가 바빠요? 안 바빠요? 그럼 뭐 그런 의미겠죠. 예. 그런데 단순히 바빠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忙마 하면 되고 업무가 바빠요 할 때는 工作忙마 하면 되겠죠. 위에 표현 늘리기에 있는 문장처럼 바빠요 안 바빠요 할 때는 물을 때는 工作忙不忙 하면 되겠죠. 다음 문장 挺忙的 정말 바쁩니다. 挺은 매우라는 뜻인데 뒤에 덧자는 습관적으로 종종 따라옵니다. 안 온다고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요. 다른 표현을 봅시다. 太忙了인데요. 太 역시 挺처럼 매우라는 뜻이지만 뒤에 덧자가 아니라 러자가 따라옵니다. 很 같은 경우는 딱히 다른 조사가 따라오지 않아가지고 很好 하면 되지. 很忙 하면 되죠. 하면 되지. 很忙了나 很忙的 하면은 어색합니다. 말은 규칙보다는 습관, 또한 사용하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약속이라서 소위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측면을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데 太好와 挺好와 很好와 처럼 어기조설 R을 쓸 수는 있어요. 셋 다. 그런데 이 挺好와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우리 한글로 쓰면은 挺好와에 가깝죠. 이 발음을 우리나라에 많이 정착한
산동 출신 화교들의 산동 사투리를 받았으면은 띵호아처럼 들렸나 봅니다. 그래서 띵호아라는 말과 노래 가사까지 띵호아, 띵호아 뭐 옛날 그런 노래 있었어요. 유행하게 된 거죠. 자, 다음 문장. 最近过得怎么样? 최근,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인데요. 最近은 우리나라 한자로 읽으면은 최근이라고 읽고 근래라는 한자 近来로 바꿔도 무방하겠죠. 过得 지내는 정도가 怎么样 어때? 라는 의미죠. 지내는 정도가 어때 하는 것보다 2차 번역하면은 어떻게 지내?가 훨씬 낫겠죠. 우리가 吃得好吗? 먹을만해? 洗得好吗? 빨래할 만해? 잘 빨았나요? 玩得好吗? 놀만해? 잘 놀았나요? 睡得好吗? 잘만해? 숙소 분위기나 침상 등등이요. 잘 잤어요? 라는 그런 표현들을 이미 배웠는데 이 문장들에서 뒤에 하오마를 갖다가 모두 怎么样으로 바꿔도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꾸어는 이 문장에서처럼 지내다, 경과하다 라는 의미일 때는 사성으로 발음하지만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 경험을 나타낼 때는 경성으로 가볍게 발음합니다. 来过, 去过, 吃过. 사성 연습도 한번 해볼까요? 过去, 과거, 经过, 경과하다, 通过, 통과하다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죠. 한 번 더. 最近过得怎么样? 앞서도 언급했지만 여기서 怎么样을 하부하오나 루허로 바꿔도 의미가 비슷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最近过得好不好? 最近过得如何? 하면 되겠죠. 예. 자, 다음번 문장. 사업은 잘 되시나요? 工作还可以吧? 입니다. 사업은 工作 그럭저럭 괜찮죠는 还可以. 다음에 그 바자는 그 다음에 나온 바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때 사용하죠. 可以 대신에 싱을 써도 되겠죠. 한번 넣어서 해볼까요? 工作还行吧. 자, 다음 문장입니다. 近来怎么样? 生意做得好吗? 요즘 어때요? 사업은 잘 되시나요? 近来怎么样은 앞에 最近过得怎么样과 비슷합니다. 여기서도 近来怎么样? 그 말은 近来过得怎么样? 요즘 어때? 요즘 지내기가 어때? 마찬가지죠. 다음 문장 生意做得好吗? 그래서 生意는 원래 사성이지만 이자는 生意라고 한 단어에서는 경성으로 발음합니다. 做는 하다. 그래서 사업, 장사를 하다를 做生意라고 하죠. 이 문장은 목적을 갖다가 生意를 갖다가 앞으로 도주시킨 거죠. 做生意에서 生意做得怎么样 했으니까요. 순서가 바뀌었죠. 生意做得好吗를 1차 번역하면은 사업하는 정도가 어때? 2차 번역하면은 사업은 잘 돼? 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다음 문장 托你的福很不错 덕분에 아주 좋습니다. 는 앞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1차 번역하면은 당신의 복, 덕을 입은 덕분에 라는 뜻이고 2차 번역하면은 당신 덕분에 라는 뜻이죠. 不错는 단순히 나쁘지가 않다가 아니라 좋다는 의미니까 很不错는 매우 좋다는 의미겠죠. 다음 문장. 업종을 변경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有没有转业的计划? 요는 있다, 존재하다의 의미고 没有는 없다는 뜻이니까 有没有는 긍정과 부정을 병렬한 의문이죠. 转业는 한자를 읽으면 전업, 업종을 변경한다는 의미죠. 맨 뒤에 计划는 한자를 읽으면 계획, 더는 뭐뭐 할, 뭐뭐의 의미죠. 그러니까 有没有转业的计划 하면은 업종 변경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혹은 있습니까?로 해석이 가능하죠. 다음 문장 没有这种工作对我很合适 없어요. 이 일은, 이 업종이 제게 잘 맞습니다. 계획이 있으면은 有, 없으면은 没有.
공조는 업무, 이런 종류의 업무는 这种工作. 对我는 나에 대해서, 나에게, 응? 很合适. 合适는 한자를 읽으면 합적, 순서를 바꿔서 읽으면 적합이 되죠. 의미는 합적이 아니라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어에서는 이렇게 우리말과 앞, 뒤 순서가 바뀐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가령 介绍는 한자로 개소라고 읽지만 중국에서 의미는 소개하다라는 의미고요. 야치 한자로는 아치로 읽지만 중국어의 의미에서는 치아라는 의미고, 꽝룽은 한자로 광영이라고 읽지만 중국에서의 의미는 영광이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허핑은 화평이 아니라 평화, 수차이는 소채가 아니라 채소, 서시는 설시가 아니라 시설, 통쿠는 통고가 아니라 고통, 위에는 언이 아니라 언어, 시엔즈는 한제가 아니라 제한,缩短은 축단이 아니라 단축, 다다오 달도가 아니라 도달, 부수는 박소가 아니라 소박, 후샹은 호상이 아니라 상호, 마지막으로争论, 쟁론이 아니라 논쟁이라는 의미죠. 좀 길었는데 대부분 우리가 다 아는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고 암기하면은 한자 문화권에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앞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응용해서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단어를 발견하면은 또 그 요령을 알려드리고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문장, 장사, 사업은 어떤가요? 마이마이 루허를 볼까요? 마이마이는 우리 한자어로는 매매, 사고 판다라는 의미이지만 중국어에서는 이 의미보다는 명사로 명사의 의미, 장사, 사업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루허는 한자어로 여하인데 조건 여하에 따라 할 때 그 여하입니다. 조건 여하는 조건이 어떠냐는 뜻이죠. 앞에서 계속 나왔지만 루허, 여하, 중국어 발음으로는 루허를 자주 나왔던 怎么样, 好不好로 바꿔도 무방하겠죠. 자, 바꿔서 해볼까요? 买卖怎么样, 买卖好不好. 여기서 다시 앞에 买卖라는 단어를 볼까요? 우리가 한자에서 사고 팔다의 의미일 때는 买卖라고 뒤에 있는 마이를 원래 성조대로 사성으로 발음하지만 실제로는 사고 판다라는 의미보다는 중국에서는 장사나 사업의 의미로 쓰이고, 그때는 마이마이에서 뒤에 마이가 경성입니다. 마이마이 이렇게요. 제가 3, 0으로 표시해놨는데 때로는 경성을 1, 2, 3, 4성과 구분해가지고 편의상 0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한자어로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제성조일 때와 경성일 때 그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를 5개 정도만 정리해 봤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단어들이죠. 첫 번째로 동서예요. 한자로 동쪽 서쪽 할 때 동서고, 중국어에서는 동쪽 서쪽 할 때는 뚱시, 시를 일성으로 발음하지만 실제로 중국어에서는 이 의미보다는 물건이나 실체를 의미하고, 그때는 뒤에 시를 경성으로 읽습니다. 똥시 이렇게요. 고소, 한자로 법에 고소한다 할 때 고소를 읽고, 중국에서는 고소하다의 의미일 때는 까오수 많이 쓰질 않아요. 그리고 뒤에 수를 사성으로 발음하지만 실제로 중국어에서는 이 의미보다는 알려주다, 통보하다의 의미로 많이 쓰이고, 그때는 중국의 뒤에 수를 경성으로 읽습니다. 까오수 이렇게요. 고사, 한자로 고사성어할 때 고사로 읽고, 중국어에서는 옛일, 옛 사건을 의미할 때는 꾸시 이렇게 시 사성으로 발음하지만 실제로 중국어에서는 이 의미보다는 이야기, 에피소드의 의미로 많이 쓰이고,
그때는 뒤에 실자를 경성으로 읽습니다. 故事 이렇게요. 지방, 한자로 온대지방, 열대지방 할 때의 지방으로 읽고 중국어에서는 서울과 지방, 행정구조 쓸 때는 띠팡을 해가지고 뒤에 빵을 일성으로 발음하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이 의미보다는 곳, 지점의 의미로 많이 쓰이고 그때는 뒤에 빵을 경성으로 읽습니다. 띠팡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다소, 한자로 많고 적음을 나타낼 때는 다소로 읽고 중국어에서는 마찬가지로 분량을 나타낼 때 다소의 의미일 때는 多少 해가지고 뒤에 少를 삼성으로 발음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읽는 경우보다는 얼마나라는 의문 대명사로 많이 쓰이고 그때의 뒤는 少는 경성으로 읽습니다. 多少 이렇게요. 위에 5개의 단어를 눈여겨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어에서 한자음으로 쓰이는 동서, 고소, 고사, 지방, 다소는 재성조로 읽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 중국어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의미는 우리 한자어하고 의미는 다르지만 그 한중 이어에 해당하지만 많이 쓰이고 뒤에 발음이 모두 경성으로 난다는 사실이에요. 중국어에서는 경성이 1성, 2성, 3성, 4성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나올 때마다 그 특징에 대해서 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요즘 적자지만 조만간 좋아질 겁니다. 近来是亏损但是很快就会好的. 이 문장에서 近来, 근래는 最近과 비슷해서 바꿔 써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늘 예문을 위주로 연습하세요. 다른 단어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가능 여부를 의심해 보는 것은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물론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시험에 나올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질문을 할 수는 있겠지만 모범 예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딴 걸 집어넣어가지고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썼다가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언어 습득은 창조보다는 모방이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언어의 그 사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비행기가 한자라서 우리말로 날틀이라고 혼자만 바꿔서 사용해봐야 남들이 못 알아요. 못 알아들어갑니다. 비행기 날아갑니다. 알아듣죠? 날틀 날아간다. 뭐야? 뭐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最近 近来 최근에는 근래에는 是 뭐뭐이다. 亏损은 손해보다. 손해, 적자의 뜻이죠. 요즘 적자예요. 그러나 但是很快 아주 빨리 就 즉시 금방 보통 很快 지우를 한 단어처럼 쓴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영어의 will나 shall처럼 뭐뭐일 것이다 라는 의미로 추측이나 확신에 많이 쓰이죠. how는 좋다. 더자는 문장 뒤에서 화자, 말하는 사람의 확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회의, 什么什么더, 뭐뭐의 더의 구조로 많이 쓰이는데 확신의 의미를 쓸 수 있고 어감이 좀 세질 수 있죠. 가령 예를 들면은 他会来, 그는 올지도 몰라, 그는 올 거야. 이렇게 쓰는 거 하고 他会来的 해가지고 더자를 쓰면은 그는 분명히 올 거야 하고 후자가 조금 더 확신의 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장사, 사업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祝你买卖成功 문장을 보죠. 祝는 영어의 hope에 해당하고 의미는 뭐뭐 하길 바란다 라는 의미로 보통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많이 쓰이죠. 祝你好运 하면은 행운을 빕니다. 기원합니다의 의미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하오위는 행운이란 뜻이고요. 그런데 祝贺你考上大学는 대학에 합격한 걸 축하해 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祝贺는 우리나라 한자로 축하를 읽죠. 영어의 congratulation 의 의미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의미로
기원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미 일어난 일이고요. 그러면 좋은 성적, 고득점을 기원해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표현하면 될까요? 祝你取得好成绩라고 하면 됩니다. 기원한다는 의미의 祝, 취득한다는 의미의 取得, 한자로 취득이라고 읽죠. 好, 좋은, 成绩, 성적이라고 읽어요. 한 번 더, 祝你取得好成绩.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면은, 우리가 중국어를 배우면서 느끼지만 기존 한자를 몰라도 병음을 알고 해당 간치자만 배우면은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한자를 알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자에 관심이 없으시던 분들도 지금이라도 애정을 가지면은 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 수동을 배운 상태에서 자동을 배우면은 더 쉽듯이, 물론 지금은 수동으로 하는 게 거의 없지만, 어쨌든 간에 한자도 번체자를, 우리가 기존에 쓰는 한자 있잖아요. 번체자를 많이 알면은 간체자 기억이나 응용에 더 좋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뭐 낙심하지는 마세요. 로마자 문화권, 알파벳 쓰는 사람들처럼 어떤 경우에는 한자를 모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자가 좀 버거우신 분들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배운 새로운 핵심 내용의 복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처음 시작부터 설명 전까지만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저 운영자 조대영이었고요.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